안녕하세요. 정문일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을 볼게요. 두산중공업. 대표님,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은 6월 달에 32,000원까지 갔다가 7월, 8월 들어서 조금 내렸어요. 그러면 32,000원이 어디까지 내렸었냐면 최근에 한 2만 원대까지 좀 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소폭이지만 지금 반등의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봐서 얼마나 체력적으로 좋고 이 회사가 튼튼한지를 보는 것을 기본으로 분석하는 것, 그리고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 보는 이런 분석 방법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분석의 중심이 되겠죠. 그게. 그 다음에 그동안의 가격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표현해놓은, 즉 그래프를 다시 차트로 표현한 거,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의 흐름, 이것을 올바니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보는, 흐름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급에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 채널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테마를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주가의 향후 전망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 분석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정보 분석은 단기적 흐름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매출액 구조가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게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노출된 정보냐 아니면 숨어있는 정보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개미들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정보를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흘러왔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또한 개미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에서 매출액 구조나 이익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3년, 4년 정도는 유지해주는 종목, 이런 종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있는 그러니까 기준에서 오는 미달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만 했을 때 가격이 우상향 흘러간다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은 작년 3월 달에 웬만한 종목 저점을 찍을 때 2,200원을 확인하고요. 그다음부터 올해 들어와서 밀리긴 했으나, 초반에 밀리긴 했으나 그러나 다시 또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에 밀릴 때도 다시 이렇게 저점을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가 흐름이 그만큼 우상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꾸준하게 이 회사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 자꾸 사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싸다라는 감이 있으니까 누가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점이 높여가면서 고점도 갱신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게 우상향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두산중공업은 지금 보다시피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깔끔한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면 2017년에서부터 이 흐름, 즉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17,000원대, 그리고 이 부분 여기 16,000원대 보게 되면 여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선이 아니라 이렇게 2016년에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죠. 지지를 하다가 깨는 순간 17,000원과 16,000원 저항을 받으면서 2017년 저항, 그 다음에 2018년 저항, 그리고 작년에 올라와도 또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항을 받고 주가는 다소 밀리는 탔지만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서 강한 흐름이 한 5월, 6월 달에 있으면서 주가는 한번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밀렸는데 이 자리는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지지와 저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산중공업은 일단은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16만 아니 16만이 16,000원과 17,000원대에 여기를 지지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흐름상,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여기 17,000원과 16,000원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로 보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2017년, 18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지는 한 4년간의 주가 레벨을 높이지 못했던 17,000원과 16,000원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렸다가 6월달에 좀 올라갔다 이번에 내릴 때도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주가가 향후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단 16,700원과 17,600원 사이에 중요한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기준이 하나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그동안의 실적 내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발전설비 신공, 보일러, 담수화 장비 취급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재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보게 되면 3조 6천억, 4조,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온 4조, 2조 9천억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적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꾸준합니다. 그죠? 4조 내지 3조 때는 잘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익도 작년엔 조금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원래 워낙 대형주잖아요. 이 회사는. 자, 그러니까 기본 매출액은 늘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8년은 14조 7천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2019년은 15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증권사가 발표한 전망치 평균가 지금 캐쳐 남기고요. 작년에 보면 15조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데 단기순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합니다. 그죠? 뭔가가 그런데 매출액 구조가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한 부분 모멘텀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캐선이 찍혀요. 그죠? 그러나 2018년, 19년, 2020년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2018년, 그 다음에 19년, 이렇게 보면 주가는 턴하는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매출액 구조의 모멘텀 자체는 그다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상으로 틀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누구는 이제는 16만원과 17만원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무건의 시장의 뭐라고 그럴까요? 공통된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만 7천원과 17만 6천원, 아니 16,700원과 17,6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본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매출액 구조는 잘 갖고 있고 영업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분기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 괜찮아요. 그죠? 차트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6,700원과 17,600원을 넘어갈 만한 모멘텀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미, X에너지와 고원가스, SM 요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설계 제작 열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내재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은 무엇인가 있었을 때 주가는 탄력을 받는데 이 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그 전에도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러니까 뭐 10분 전에 발표만 된 거지 그 안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주가에는 포함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을 일단 다각화 추진한다는 면에서 보면 무엇인가 모멘텀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 측에서 보게 되면 변화를 준다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우상향으로 무엇인가 실적 개선이나 매출액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다는 거죠. 그만큼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주가 초반 대폭 올라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이 소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주가가 그래 선반영됐다가 조정파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랑 한번 결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단순히 이제 볼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왼쪽 위가 이제 월봉이잖아요. 월봉에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두산중공업은 좋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그죠? 한, 과거 2010년서부터 2020년, 10년간 계속 흐름이 좋지 않다가, 작년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7월 달부터 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동반돼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때 시간서부터는 두산중공업이 좋아질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해서 들어봤겠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시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같이 봤지만 여기 17,000원과 16,000원 사이 이 자리가 지난 2017년에 꺾어놓기 시작했던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도 의심을 했었어요. 그죠? 굉장히 버거워했는데 이 자리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지지가 두 군데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과 17만 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모멘텀 자체가 아까 기사 내용이 정보 분석을 봤을 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기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16만 원에서 16만 원이 아니라 16,000원에서 17,000원이라는 가격을 벗어나고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향후 고점이었던 32,000원대를 다시 한번 상하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얘가 고비가 하나 있죠. 보면 어떤 고비냐면 2017년과 2016년 사이에 여기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가 보다시피 거래가 많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거래가 이렇게 동반이 됐는데 여기 거래보다는 보시면 여기 거래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 이 매물의 거래가 하나가 매물대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러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중요한 자리는 23,000원, 4,000원. 지금 21,000원인데 22,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24,000원대가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보면 23,000원과 24,000원을 안착시키는지 여부, 그 다음에 16,000원과 17,000원을 깨지 않는지 여부는 이 주가의 흐름, 향후 전망 흐름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16,000원과 17,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필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즉 눌림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필드가 워낙 넓어지죠. 여기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4만 원대 교차했던 시절이 한 번 있었죠. 여기서 가격에서 굉장히 4만 원대 지지를 했다가 깼어요. 여기가. 요게 201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요걸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 2010년 그리고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16,000원에서 4만 원까지 파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 매출액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저항대를 이제 지지 가격으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정보 내용도 무엇인가 쏠쏠찬는 나오고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000원,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가장 중간에 중요한 지금 24,000원 요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은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반면에 가지고 계신 분도 16,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다면 24,000원은 어떻게 안착이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황 대표는 이거 해볼래?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있고요. 그죠? 저는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기 16,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돼도 저는 요만큼만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깨져서 놀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나 얘만 깨지지 않는다면 열린 공간이 4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2배 정도는 남아있죠. 주가의 성장 가능성. 그러면 요만큼 손절 볼래? 한번 이걸 도전해 볼래?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 뚜렷한 것은 어차피 손절을 각오한다고 생각하면 적게 내주면 돼요. 그래서 손익비에 대한 이야기를 황 대표가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 황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매매법이니까 여러분 참고사항으로만 두세요. 절대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열린 공간은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라 색깔의 막대 부분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곡선이고 만약에 잘못되면 이만큼은 내주겠다는 거죠. 이 정도는. 손실을 이 파란색 정도만큼은 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먹을래, 뭐 이만큼을 손실 볼래. 물론 이게 내가 정했다고 이만큼 가지는 않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을 때, 즉 우리가 주식을 앞만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도 같이 본다는 차원에 보게 되면 앞을 보면 지금 24,000원, 뒤를 봤을 때는 16,000원, 그리고 더 위를 보면 4만 원까지 열린 이런 공간. 갈 수 있는지 안 갈지는 지나고 나야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매매를 대응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16,000원이라고 하는 기준 가격을 놓고 대응을 보겠다는 거고, 포인트는 실적 개선 여부가 가시화시키는지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있는지. 그래서 내용 있고 다 좋은데 기준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만큼을 내주고요. 요만큼을 내주고 이만큼의 기대 가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대응하려고 하는 뚜렷한 기준. 뚜렷한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매매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기대 가능성에 대한 수익의 곡선이고요. 요만큼이 기대 손실에 대한 곡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거를 보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피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